김디올이 공식 행사를 재개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디올은 돌아온다, 총선 전에. 네. 그리고 자기 영향력을 디올은 돌아온다. 어떻게든, 이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제. 호 같아. 디올은 어떻게든 자기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행위들을 할 것이다. 이게 한동훈하고의 갈등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나타났습니다. 먼저 유재국 경위 사주기에 손편지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부인과 아들에게 추모 편지와 선물을 보냈는데요. 일단 앞서 유재국 경위의 가족과 김건희는 2022년 경찰의 날 행사에서 처음 만났고, 지난해 4월에는 보훈처가 전몰 순직 군경 자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일환으로 유족 자택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가 이 사진을 썼어요. 이번에 봤을 때 애 울고 있는 사진. 울고 있는 아이를 억지로 억지로 끌어안고. 근데 사진을 할머니하고 찍었죠. 엄마는 애가 울고 있는데 웃어요? 어머. 웃어야지. 울거나 말거나 이 사진 사진 찍는데. 찍힘으로써 받을 봉투가 있으니까 웃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결국에 또 편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묻고 싶습니다. 이태원 참사자 이제 1년 지났는데 그분들은 159명 어떡합니까? 오송 지하차도 참사자 14분에 대해서 편지를 쓰거나 애도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있습니까? 최상병은요? 해상병 관련해갖고 애도 관련된 편지 한번 유가족에 써본 적 있어요? 왜 이런 짓거리들을 눈에 빤히 보이는 짓거리를 하면서 이런 식의 엄프를 해갖고 또 이미지를 깔라고 하는 겁니까? 이래 얼굴 나오면 나 계속 물어볼게. 근데 디올백은 어떻게 그 새끼백을 어떻게 할 거냐고 클러치는 응? 왜 아직도 조사 안 하는데 왜 관련해서 아무런 얘기 없는 건데 기록물로 지정이 됐으면 기록물로 지정된 거라도 보여줘 보라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넷플릭스 CEO를 또 뻔질나게 만든다고 합니다. 네, 지난 주말 경기 한남동 관저에서 넷플릭스 CEO와 배우 이정재 씨를 만나 오찬했습니다. 김건희도 같이 있었다는데요. 대통령실은 김건희가 투자와 관련해서 논의하는 자리엔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찬 영상이나 사진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공개됐어요. 여기 아까 개 있는 사진. 이거 사진 하나거든요? 네. 근데 제목 설명이 웃겨요. 아니 뭐 설명은 다른 기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김 여사 참석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어디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개로 변신하고 참석한 거예요? 센터 본능. 센터에 김건희 아바타를 앉혀놓고 맞네. 참석이라고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맞네. 45도 대통령실 마크 있는 데가 항상 김건희 자리잖아요. 일단 45도 각도로 하늘 쳐다보고요. 네. 마크 앞에 위치하면서 딴 사람보다 조금 앞으로 나오는 정형적인 사진 스킬이네요. 희한하죠. 지금 다들 빵 터지셨어. 정말 개 같은 사진이네요. 네. 근데 이 와중에 넷플릭스 챙길 때입니까 우리가 지금? 아, 국내 OTT 업체들이 지금 다 망해가고 있어요. 심지어 그 망해가는 OTT를 쥐어짜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에 티빙, 웨이브, 왓챠 등 토종 OTT 업체에 바우처 사업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넷플릭스에는 못하면서요? 그러면서 통신망비를 까고 지원금을 좀 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회선업자들, LG U+나 뭐, SK. 티브로드나 이런 쪽 업자들한테, 야, UTT 지원해야 되니까 돈 좀 걷어봐. OTT 지원해야 되니까 돈 좀 걷어봐 하고 돈을 뺏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업체들한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내 OTT 업체들이 이걸 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없는데 벌써 여기 참석한 것만으로도 넷플릭스는 158억 원? 네. 그 정도의 후원금을 추가로 내놓게 됩니다. 이 국비도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통신망 업체들이 거기에서 출연한 돈 중에 그걸 뜯어가지고 일단 넷플릭스 가장 먼저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넷플릭스는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업체예요. 알고 계시나요? 오징어 게임 하나만으로도 공식적으로 1조 원 가까운 수익을 얻었지만, 주식,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지만, 주식 상승하고 회원수 늘어난 것까지 생각을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넷플릭스 CEO는 한국에 이렇게 와서 대통령의 영부인 한번 만날 때마다 수백억을 추가로 벌어갖고 가는 거야. 그럼 국내 OTT 업체는 왜 안 만나주고 왜 지원을 안 해주는데? OTT 관련해서 그 얘기 드린 적은 있어요. 아마 티빙, 그러니까 CJ가 통합을 할 것이다. 실제 통합 과정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통합을 하고 보니 수익이 개판이 나가지고요. 그게 일종의 이제 그 덩치가 커짐으로 인한 그 역효과, 역작용을 처맞고 있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 제작 그 물건을 놓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죽순격으로 저질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올해는 글로벌 히트작이 안 나와요. 기대작도 없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OTT 업체들이 계속 기획해서 만들고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리나 오징어 게임에 필적할 만한 사이즈의 영화라든지 드라마들이 나오질 않고 있다고. 돈은 더 들어가는데 작품의 질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게 넷플릭스의 폐해인 겁니다. 넷플릭스만큼 돈을 줘야 되니까, 또는 투자비를 넣어야 되니까 하는데 스텝하고 작가하고 배우들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양산이 질적 저하를 떨어뜨리면서 아예 대한민국 OTT가 세계 순위를 싹 쓸고 있던 시절이 다 지나갔어, 이제는. 일부 예능이나 연애 프로그램이나 걸그룹들 뮤직비디오를 빼고 나서는 지금 대한민국 드라마의 열풍이 완전히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걸 초래하고 있는 게 경정부의 잘못된 지원책, 방향성, 콘텐츠 정책 방향성, 그리고 넷플릭스에 대한 일반적인 부해란 말이에요. 아니, 망사업비 제대로 봐도 구글이랑 애플이랑 이런 데에다가, 넷플릭스랑 디즈니랑 이런 데에다가, 외국 업체들은 다 특혜주고, 국내 업체들은 못한다고 짜기만 하고, 이러니 나라가 안 망하겠어요? 정말 깝깝한 노릇입니다. 그리고 건희 너도 그래. 배내서 갖고 이런 사진 찍지 말고 본인 얼굴을 꺼내더라고. 저는 정말 너무 기대돼요. 뭘? 2달 동안 안 봤기 때문에 얘가 얼마나 손을 많이 댔을까. 얼굴이? 저는 대충 상상도가 그려집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얼굴이 훨씬 갸름해지면서 보루물이 확 파였을 거예요. 이게 뭐 체중이 뭐 30kg대로 줄었네. 개뿔이나 그 떡대가 그렇게 줄어들 수는 없고요. 얼굴살을 심하게 파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이 보루물이 쏙 들어가면서 광대가 올라올 정도까지 윤곽이 굉장히 마기 할모마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럼 나이 들어서 사실 살 빠지면 진짜 볼품 없거든요. 볼품 없죠. 그래서 근데 그 상태로 나올 거라고요? 아니, 왜냐면 이제 한번 그렇게 빠져버리면 이제 보수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뭐 바람도 넣어보고 뭣도 넣어보고 뭐 실링도 넣어보고 별거 다 했으니 안 되면 그 얼굴로 나올 건데 저는 이 얼굴 볼 안에가 폭 파여갖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얼굴로 나타나는지 빨리 사진 찍어서 보여달라는 거야. 정말 내가 이걸 볼 수 있는 독일 순방을 막아버린 게 천추의한이에요, 지금. 여러 명 지금 힘들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 정병곤 기자 독일 가셨던데. 미리 가셨어, 또? 야, 씨. 우리 얘기를 듣고 가셨어야지. 그러니까 노쇼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방송 그래서 우리 김건희 특히나 해외 순방에 관한 저희 방송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냥 사적으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송 작가는 무슨 근거로 네. 순방비를 계산을 하느냐? 제가 방송에서 10억 정도 하루에 10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송 작가가 너무 내피셜 아니요, 저도 그 기준이 있죠. 원래 저희 같은 사업가들은
정밀하게 계산을 안 해도 대충 이렇게 어림짐작이 가는 바가 있습니다. 이 정부가 1년에 순방비로 쓰는 예산이 평균적으로 660억이에요. 잡아는 맥시멈이. 모지려면 모지랬지, 아니, 남겨서 반환할 놈들이 아니니까 660억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순방을 간다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순방을 5박 6일, 약 6일로, 4박 5일이나 5박 6일로 봐서 줄여서 5일로 잡았을 때 네. 1년에 나갈 수 있는 회차가 60회차입니다. 그러면 660억이면 얼마가 나오죠? 회차로 따지면 11억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하루에 10억 정도가 드는 거다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계산이 맞으려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내가 덜 가거나 오래 가거나 하면 순방비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해야 되잖아요. 올 1년 계산해 보셔. 딱 660억만 쓰고 맙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되더라도 그 돈으로 영수증을 맞추기 때문이죠. 예산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400억만 써도 660억으로 영수증을 맞추고요. 700억을 썼어도 660억으로 영수증을 맞추게 돼 있습니다. 그래 놓고 모질한 비용만큼은 내년에 추가로 또 청구하고 그 비용은 다른 부서에 떠넘기는 거죠. 외교부나 기재부 이런 데서 괜히 따라갔다가 건인의 파티 관련한 비용들을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루 나가는데요. 어느 나라를 나가든 평균적으로 10억 정도는 쓰고 있다는 게 이게 제 계산입니다. 기사를 보면 작년 11월 17일 윤 대통령 1개국 순방은 25억이 든다. 한 나라 갈 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200억이었는데, 윤석열 때는 578억. 그리고 그것도 다 끌어써가지고 모자라가지고 660억까지 썼잖아요. 이 정도면은 송 작가님이 적게 예산을 추정한 거지. 한 나라 안 가잖아. 한 번 나갈 때. 꼭 패키지로 두 나라를 붙여요. 네. 왜? 국빈이 4박 5일씩 있으면 받는 입장에서도 너무 짜증나거든. 그냥 집에 안 가는 시엄마랑 똑같은 거야. 설날 때 왔는데 정월 대보름까지 놀다 가시는 시엄마랑 똑같은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보통 2박 3일 안에 내쫓아요. 그러면 남은 2박 3일 어디 딴 데 가서 놀아야 되잖아요. 주변국 하나 꼭 엮는다니까, 얘네들이. 아니, 사우디하고 스위스도 엮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하루당 10억 좌우로 해갖고 그만큼 쓸 계산으로 가기 때문에 기름값이 많이 나가는 데는 쇼핑을 덜 하고 기름값이 덜 나가는 데는 쇼핑을 많이 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못 벗어나. 얘네들 예산 한도 안에서. 왜? 얘는 지 돈을 한 푼도 안 쓰니까. 딱 계산돼 있는 돈 안에서 이걸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이번에 프랑스 가는데 프랑스 갈 때 5일 갈 건데 50억, 60억을 써야 되는데 야, 좀 프랑스에서 시원하게 쓰게 한 120억 땡겨 와봐.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 다음 달 나갈 때 이미 그 뭉탱이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자 나갈 때마다 알차게 써야지 이쪽에다가 외교적으로 뭔가를 집중하기 위해서 이 돈을 뒤에 걸 땡겨온다? 그러면 빵꾸 나는 거거든. 그래서 순방비는 하루당 10억이 계산이 맞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쓰든 상관없이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는 60억, 이번에 5일 나가니까 60억 쓰자이라고 생각하고 나가서 계산을 때리는 거죠.